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이라는 도형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려왔었던 도형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원이라는 걸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컴퍼스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신 건데 컴퍼스의 한쪽 끝을 종이에다가 박아놓고 반대편에다가 연필을 끼운 다음에 한 바퀴를 돌리면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점 하나를 잡을 거고요.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점 하나를 찍는 거죠. 그리고 이 점한테다가 이렇게 끈을 매달아 두는 거예요. 점의 목에다가 끈을 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때려! 때려! 그러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를 때리면 아프니까 막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끈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멀리 도망가진 못할 거고 이렇게 돌기 시작할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점에 똥꼬에 분필을 박아놓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똥꼬에 뭐가 달려있어? 분필이 달려있어. 그러면 이 점이 움직인 흔적이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 흔적을 우리는 앞으로 자취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자취 처음 들어보시는 거는 아니에요. 자, 발자취. 지나간 흔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점이 지나간 흔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점자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낸다라면 그 방정식을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똥꼬에다가 분필을 찔러 넣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점, 그 점의 좌표를 X, Y로 둔다라는 거.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취의 방정식은 문제에서 쫓아가라고 하는 혹은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그 점의 좌표를 X, Y로 잡는 것으로부터 자취의 방정식은 시작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X, Y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건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워. 그리고 그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방정식이 이 도형, 그러니까 이 점이 그려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정점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점을 A, B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중심을 C로 잡고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결국 선분 CP의 거리가 R이라는 상수로 일정하다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다음에 조건이 주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선분 C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는 거지. 어떻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해주시면 그 거리가
r로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건데 뭐 이것저것 건드리실 필요 없이 그냥 양변을 제곱을 하시게 되면 루트가 날아가면서 r 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다음에 x, y에 대한 방정식이 이 점 x, y가 그려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거고요. 이 점이 지금 어떤 도형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배우게 될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경우, 즉 A와 B가 0일 경우 A, B에다가 0을 대입하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가 되면서 어떤 원이 되냐면 중심이 0,0이고 중심 센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자 R제곱 하시면 안 돼요. 자 거리,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원에. 자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다음의 방정식을 원의 기본, 가장 기본된 형태라고 해서 기본형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리고 다음의 방정식 원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은 중심이 몇 코 하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벌써 원의 기본형과 표준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일반형 남았다라는 거죠. 자, 일반형은 그냥 표준형을 그냥 전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꼴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를 원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어 줄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고 우리는 대부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표준화 과정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사실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숫자 가지고 표준화하는 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정도로 잡도록 하죠. 자, 이제 얘를 표준화를 할 건데 이 표준화하는 방법이 우리 2차 함수를 표준화하는 방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x제곱과 2x를 가지고 x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y제곱과 플러스 4y를 가지고 y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은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x제곱과 2x만 가지고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플러스 1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좌변에 플러스 1이 추가가 돼서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플러스 1을 추가해줘야 될 거고요. y제곱과 4y만 가지고는 y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뭐가 더 필요하냐? 플러스 4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얘까지 포함해서 얘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좌변에 플러스 4가 추가된 거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플러스 4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1 제곱 y 플러스 2 제곱은 4가 되면서 원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 주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표준형을 통해서 중심의 좌표가 자 1,2라고 하시면 안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하면 안 돼. 이 자리는 반지름의 제곱자리죠. 그래서 반지름은 2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표준화 하시는 연습까지는 하실 필요 없지만 요 정도의 숫자들을 가지고 표준화 하시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원의 기본형과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까지 한번 봤다라는 거죠. 자, 바이블 포인트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을 다음과 같이 쓴다라는 거고, 얘를 우리는 원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특히 중심이 원점이고, 자, 근데 얘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중심, 원의 중심이죠. 중심과 중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점은 두 점의 정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죠. 중심과 중점을 헷갈리시면 안 돼. 그리고 간혹 가다가 중심을 또 원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원의 중심이니까 그거를 줄여서 원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원점은 0,0이죠. 중심과 원점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중심이 원점에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는 원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표준형을 전개하시면 일반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일반형을 만들 일은 사실은 별로 없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표준화 과정을 열심히 연습을 좀 하셔서 시간을 좀 단축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다라는 거예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또 끌어내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거냐? 당연히 원의 방정식을 배웠으니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턱대고 자, 원의 방정식 구해 라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을 거고, 이제 힌트들이 주어지게 될 건데, 그 중에 원이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원이 Y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그러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좌표 평면이 있고 그 위에 원이 그려지는데, 그 원이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X축에서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X축과 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힌트로 써먹을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원의 중심은 A, B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가 B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얘야. 따라서 반지름이랑 B랑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B가 음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원이 X축 위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X축 아래에서 접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Y좌표가 음수가 되잖아. 근데 반지름이라는 것은 길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원이 이번에는 X축에 접한다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때 원의 중심이 A, B라면 요 길이가 A가 될 건데 이 길이는 반지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반지름과 X좌표가 같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 경우도 A가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Y축에 접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X좌표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좌표를 바로 반지름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치? 절대값을 씌우셔서 반지름을 구해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건 어떤 경우냐? 그림으로 어쨌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은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접하라는 보장이 없잖아. 2,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에서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 4, 4분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의 경우들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 길이가 반지름이고요. 이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은 R, R이 되겠죠. 이 길이가 반지름이고 이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R, R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R은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몇 사분면의 점이야? 2, 4분면의 점이잖아. 그렇다는 것은 X좌표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중심의 좌표를 잡아주긴 잡아주는데 그때 X좌표를 마이너스 R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3,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라면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원의 중심을 잡아주되 그 반지름이 R, R은 아니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4, 4분면인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가 R, 마이너스 R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알고 반지름 R이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X축과 혹은 Y축과 혹은 X축과 Y축이 동시에 원이 접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힌트를 결국은 X좌표 또는 Y좌표가 결국 반지름과 같아진다. 혹은 절대값이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이 결국은 반지름과 같아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 보시면은 중심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그러면 우리는 중심을 이용을 해서 x-3 제곱 y-4 제곱 이렇게 3,4를 이용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r제곱, 그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주어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r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반지름 대신에 어떤 힌트를 주어지고 있냐면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다음 원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y에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을 하면 다음의 방정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16 되겠고요.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입니다. 그게 r제곱. 그러니까 r제곱이 25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r제곱이 25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때 반지름이 25가 아니라 5. 이 자리는 반지름 r제곱짜리니까 반지름이 5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두 점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이냐. 지름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지름의 양 끝점이 A와 B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름의 중점에 뭐가 있을 거냐?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다라는 거. 자, 단어 확인하세요. 점과 점의 중점에 다음 원의 중심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점 A와 점 B를 이용을 해서 중점을 구해야 되겠죠. 중점 구하는 공식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되겠고요.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중점의 좌표가 구해지는데 그 중점이 다음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중점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점으로부터 지름의 한쪽 끝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우리는 얘가 반지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뺍니다. 그러니까 부호 조심하셔야 되죠. 제곱하시면 9가 될 거고요. y끼리 빼서 제곱하면 9 더해서 루트니까 루트 18. 그래서 3루트 2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구했고 반지름 구했으니까 다 구했다가 되는 거죠. 자,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의 좌표가 원의 대부분의 어떤 성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의 모양,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이다라는 거고요. 반지름은 원의 꼬라지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원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심 마이너스 2,1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반지름이 3루트 2니까 그냥 3루트 2 쓰시면 안 되죠. 제곱하셔서 C8이라고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마무리했고요. 예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세 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원의 방정식은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물론 표준형이 되겠죠. 그 표준형으로부터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기도 하고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만큼은 어떤 문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자, 이 문제만큼은 원의 표준형이 아닌 원의 일반형을 이용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왜? 다른 문제들은 뭐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표준형으로 풀면 돼. 다른 문제들은 그냥 표준형으로 풀면 돼. 근데 이 문제만큼은 원의 표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형으로 문제 푸는 것도 그지 같아서 하기 싫어.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그지 같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표준형으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진행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너무 어려워집니다. 자, 원의 일반형입니다. 이 원이 다음 세 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다음 세 점을 다음 원의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점이 3개가 있으니까 대입을 3번 해야 되겠죠? 자, 점 P의 좌표부터 하나씩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2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럼 제곱하면 1이죠. y에다가 2를 제곱하면 4입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y에다가 2를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y에다가 3을 x에다가 2를 y에다가 3을 x에다가 그냥 는 c죠. 더하기 c는 0입니다. 자, 이번에는 x에다가 6을 y에다가 1을 x에다가 6을 y에다가 1을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 3개, 식 3개의 방정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문자 3개씩 3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안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3개 중에 어쨌든 2개를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C가 날리기가 제일 편해요. 그쵸? 그래서 C를 소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8 내려올 거고요.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3a이고요.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b입니다. 는 0 되겠죠. C는 소거가 됐으니까. 자, 이번에는 요렇게 아래 위로 소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13이죠. 요거 두 개는 37이고요. 빼주시면 마이너스 24입니다. 2a에서 6a를 빼시면은 마이너스 4a이고요. 두 개 빼시면은 2b고요. c는 날아갔으니까 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을 좀 정리를 하면 3a 플러스 b는 8이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아래 식은 넘기면서 2로 나눠주죠. 그러면 2a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b는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자 2개, 식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도 C를 날리고 여기서도 C를 날렸기 때문에 C가 완전히 다 날아가면서 문자가 이제 2개만 남게 되게 된다. 요게 문자 3개, 식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건데 뭐 됐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푼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하나를 확실하게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식을 아래 위로 더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a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a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8 되죠.
넘어가서 B 구해주시면 B가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고 B가 4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맨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을게요.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요. B에다가는 4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C가 얼마가 구해질 거냐? 마이너스 17이 구해진다라는 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인 것을, B가 플러스 4인 것을, C가 마이너스 17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형인 상태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표준화 하셔서 표준형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x제곱과 마이너스 4x를 이용을 해서 완전제곱식 x-2의 제곱을 만들어낼 거고요. y제곱과 플러스 4x를 가지고 y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7은 넘어가서 플러스 17 될 거고요. 자, 끝난 게 아니죠. 여기에 4가 추가됐고 여기에도 4가 추가됐으니까 우변에 우변에 4 더하기 4, 8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17에다가 8을 더하게 되면 결국 25가 되면서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에 점 중에서 지금 0이 들어간 게 한 개도 없잖아요. 0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 자체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도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고 할 건데 그때 여기에 주어진 점들에 0이 들어가게 되면서 0을 대입하면은 사라지면서 훨씬 더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좀 더 수월한 점들이 주어지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예제 3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가 주어지기를 중심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접한다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일단 중심의 좌표가 1,2니까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죠. 자, x축에 접한다 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원의 중심에서 무슨 좌표? y 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절대값 씌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y 좌표가 얼마냐? 2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가 되면서 r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중심 마찬가지 1,2니까 일단 원의 방정식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반지름은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y축에 접한다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원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때 원의 중심에서 무슨 좌표랑 x좌표랑 반지름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자, x좌표가 1입니다. 반지름이 1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r제곱이니까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축과 y축에 동시 접한다랍니다. 그러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랬어. 근데 문제에서 중심이 1,1이라고 주어졌거든. 자, 중심이 1,1이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때 반지름은 x축과도 같을 거고 x좌표랑도 같을 거고 y좌표랑도 같겠죠. 물론 절대값 씌워서
반지름이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1,1을 이용하고 반지름 1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3번 넘어갑니다. 이제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점이 주어졌고요. 그 두 점에 대하여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점 P가 가만히 있으면 점이지. 근데 이 점 똥꼬에다가 뭐를 쑤셔 넣는다고? 분필을 쑤셔 넣는다고. 그럼 얘가 이게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막 때려. 그럼 얘가 막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도형을 나타내게 될 건데 그 도형을 우리는 자취, 그 점의 자취라고 부를 거고 그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에서 하나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문제에서 쫓아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뭘 쫓아가래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고 하니까 점 P를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쫓아가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뭘로? X, Y로 자, 강조했습니다. 점 P의 좌표를 쫓아가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 Y로 잡는 것으로부터 자취의 방정식은 시작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 다음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 그 조건대로 그냥 식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덧 x, y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을 건데 그 x, y에 대한 방정식이 점 P, x, y의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한답니다. 그럼 우리 이걸 갖고 그냥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AP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AP는 점 A와 점 P의 거리인 거니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BP입니다. 그럼 점 B와 점 P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AP가 얘고 BP가 얘인데 이것 대 이게 2대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럼 하고 났더니 비례식이 세워졌네?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비례식이 세워지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맞죠? 요 식을 좀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2에다가 루트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하시면 되겠고 1하고 얘랑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내항끼리의 곱이고 얘는 외항끼리의 곱이니까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정리를 하려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는 제곱하면 4가 되겠고요. 얘는 루트 벗겨내면 되는데 루트를 벗겨내면서 안에 있는 식까지 좀 정리를 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자, 루트 벗겨내면서 정리하시면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자, 우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신다면은 4x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거니까 3x제곱이 되겠고요. 4y제곱에서 y제곱을 빼는 거니까 3y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32x인데 얘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6x고요. 64인데 4가 넘어갈 거니까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3으로 나뉘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은 0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또 표준화를 해보시게 되면 x제곱과 마이너스 12x 가지고 그리고 y제곱 그 다음 20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0인데 여기서 36이 추가가 됐으니까 또 36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6이 되면서 어떤 원 중심이 6,0이면서 반지름이 4인 그런 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풀이인 자치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결국 그려내는 도형은 결국 원이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관련된 공식 하나를 지금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은 학교 교과서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있다라면 당연히 서술형에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없다라면 서술형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면 교과서에 없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요거는 본인 학교 교과서와 선생님 설명을 참고하셔서 서술형에 객관식이면 뭐 상관이 없지. 근데 서술형에 사용을 할지 말지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과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은 선분 AB를 2대1로 내분 그리고 외분 하는 점을 구하고요.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해주시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이 구해진다라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 원. 자, 그러려면 먼저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주셔야 되겠죠. 몇 대 몇? 2대1. 문제에서 2대1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2대1이니까 2, 1, 2, 1입니다. 그리고 2한테다가는 B 거 곱해주셔야 되겠죠. B의 좌표가 4,0입니다. 1한테다가는 A 걸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런 다음 내분점을 구할 거면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8 빼기 2니까 6이고요. 얘는 분자가 0입니다.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가 2,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외분점을 구하시려면 빼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 1이고요. 뺐으니까 분자는 8 빼기 2니까 10입니다. y좌표는 여전히 0이죠.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는 10,0이고요. 내분점의 좌표는 2,0입니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했어요. 이제 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원이 그려지면서 이 원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름의 양 끝점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 양 끝점을 가지고 중점을 먼저 구하는 거죠.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그런 다음 중점으로부터 지름의 한쪽 끝까지의 거리를 구해 주시게 되면 반지름까지 구해내면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했으면 원을 다 구했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적어주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자체 방정식 내용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봤는데 아까 중심 6,0인 거 확인하셨고요. 반지름이 4인 것도 확인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대신 얘가 좀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이 나왔을 때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서술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알아보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번까지 했고요. 넘어가서 이번에 다뤄보실 내용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쌤이 위치관계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위치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교점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배워보자라는 거죠. 자, 원이 그려질 거고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 거냐면 2개가 생길 수 있겠죠. 막 그어보시더라도 2개보다 더 많이 그려질 순 없어. 쌤, 이러면은 직선이 아니잖아. 곡선이잖아.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개수는 교점 2개인 경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교점이 다음과 같이 1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 접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교점이 없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요. 다음 직선의 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다음 원과 다음 직선에 뭐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은 교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교점 어떻게 구해? 자, 교점 어떻게 구해요? 교점 연립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다음 방정식과 다음 방정식,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법 사용하시면 되겠죠. y에다가 mx 플러스 n을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mx 플러스 n 플러스 c는 0이 되면서 연립이 된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다음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므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어쨌든 x를 구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원과 직선의 교점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두 식을 연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립된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그 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다라는 것을 앞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원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는 사실 별 궁금하지가 않아. 그냥 몇 개인지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얼마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서 x,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음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나오느냐,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고 싶다라면 인수분해를 한다던가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지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인수분해도 아니고 근의 공식도 아니고 뭐를?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x가 두 개가 구해진다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결국 교점이 두 개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돼준다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러니까 결국은 중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럼 x가 한 개 구해졌다가 되는 거죠. 다음 2차 방정식에서. 그렇다는 것은 교점의 x좌표가 한 개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교점이 한 개 만들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실근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를 구해보면 실근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교점의 x좌표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교점이 없다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립을 하고 그걸 갖고 판별식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 길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 거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원의 중심이 있죠.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우리는 앞에서 소문자 D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경우죠. 요 경우에는 그 거리 D,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와 이 원의 반지름의 대소가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얘가 반지름일 거고 얘가 거리가 될 거니까. 근데 다음과 같이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이 원의 반지름과 같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보다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다음과 같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 D와 반지름이 이 두 개에서 반지름이 더 크다라면 교점을 두 개 만들어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거리 D와 반지름이 같다라면 교점이 한 개, 그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니까 접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라면 교점이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원에서만큼은 훨씬 유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니까 얘보다 더 빨리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원에서만큼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을 하겠지만 원 이외의 단원에서는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개념적으로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시되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은 원단원이니까 문제는 얘로 풀 거니 얘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결국 시험날에는 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라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둘 다 하라는 거야. 얘는 개념적으로 중요하고 얘는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둘 다 준비를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서 뭐가 나오냐면은 원과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그냥 그림 그려 보시면은 그냥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 그림을 자꾸 그려 보셔야 돼. 특히 문제 푸실 때. 그래서 요거는 그림 그려 보시면서 하고요. 뒤에 가서 문제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점, 원과 원의 교점이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직선 파트에서 했다라는 거죠. 뭐? 직선과 직선의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은 원의 방정식을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둔다라면 요 큰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원의 방정식에서 는 0을 제외하고 요렇게 쓴다라는 거죠. 다음 원의 방정식에서 는 0을 제외하고 일단은 요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 앞에 식이든 뒤에 식이든 상관없이 아무데나 k를 붙여주시고 더해서 는 0이라고 붙여주시게 되면 다음 원과 다음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그래프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라면, 직선 내용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라면, 오, 그렇네라고 지금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셨다라면은, 보세요. 자, 이 점의 좌표를 다음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성립을 할 거예요. 왜? 이 원 위의 점이니까.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x에다가 여기 y에다가 x에다가 y에다가 이 점의 좌표에 적혀있는 x, y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넣어서 제곱하고 막 곱하고 더해서 계산해보면 결국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점은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여기에 있는 x, y에다가 대입을 해서 막 계산을 해도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에 있는 xy와 여기에 있는 xy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 계산 결과가 0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고, 얘는 k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그런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을 다음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성립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음 방정식이 그려내는 도형이 저 점을 지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 역시 마찬가지 다음 방정식에다가 대입해보면 성립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이 그려내는 도형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난다. 근데 이 점과 이 점은 그냥 점이 아니라 원과 원의 교점들이다. 따라서 다음 방정식은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건데, 지금 그 도형의 방정식에 생겨 처먹은 꼬라지를 봤더니 오, 원이 그려지겠네. 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소거돼 버리면서 xy에 대한 1차식만 남게 되죠. 그러면 결국 는영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 거냐면, 아셔야죠? 직선을 그려낼 겁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문제 적용을 할 때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면 결국은 우리는 그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게 되면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1차 방정식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그냥 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쌤이 요거 내용 할 때도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 요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느냐,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내용들은 또 설명을 끝냈고요. 넘어가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자, 원이 주어졌고요.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두 개에서 만날 경우, 한 개에서 만날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그때그때의 K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판별식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끌어들여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교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랑 x 플러스 k랑 같다라고 하니까 y에다가 x 플러스 k를 대입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대입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고요.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2가 됩니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풀겠죠.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던가, 그도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x를 구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x를 구한다라면 그 x가 의미하는 게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x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근데 문제에서 x 좌표는 괜찮대. 안 구해도 된대. 그냥 그 교점의 개수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얼마인지까지는 구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x가 몇 개인지만 궁금하다라는 거죠. x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라면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x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라면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판별식 사용을 합니다. 근데 x 계수가 짝수네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많이 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b면 얘가 b'이 되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 c
해주시면은 자 요렇게 되겠고요.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판별식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접하려면 교점이 한 개 구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x가 한 개 구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돼줘야 되겠죠. 자 만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구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려면 k제곱이 4보다 작아야 될 거고 얘를 만족시키려면 k제곱이 4가 돼야 될 거고요. 얘를 만족시키려면 k제곱이 4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려면 k는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k가 풀마 2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k가 2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다음의 것들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 D와 반지름 R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그어지는데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직선이냐에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요게 거리일 수도 있고 요게 거리일 수도 있고 요게 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은 다 똑같죠. 그래서 다음 경우 어떤 경우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반지름과 거리 D가 누가 더 크냐? 그냥 확인하시면 되잖아. 얘가 크냐 얘가 크냐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요 경우 접하는 경우죠. 요 경우는 같다라는 거고 요 경우는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냐? D 알아내고 거리 D 알아내고 반지름 R 알아내면 되겠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반지름은 이다라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리 D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거리 D를 구하려면 무슨 점에서부터 무슨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면 0,0이죠. 0,0에서 직선, 다음 직선이 되겠죠. 3x-4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거리 구하는 공식. 자,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하신 다음에 직선의 식에다가 중심의 좌표를 대입을 하시고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모 5고요. 분자는 k라고 쓰시면 안 돼. 절대값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 D가 5분의 절대값 k, 5분의 절대값 k, 5분의 절대값 k인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고요. 자, 5 넘겨주시면 절대값 k가 10보다 작다. 5 넘겨주시면 절대값 k가 10이다. 5 넘겨주시면 절대값 k가 1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만 풀어주신다면 k의 범위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절대값 풀어주시면 k 값이 구해지겠다라는 거고요. 절대값 풀어주시면 k의 범위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 요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다라는 거고요. k가 풀마 10이면 접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k가 10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두 개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원의 교점과 또 다른 점 하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원과 원의 교점,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점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점이 세 개가 주어졌다라는 거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원과 다음 원을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뭐 그런 진행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점 구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점 3개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만 가지고도 겁나 빡셌어요.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그 두 점이 주어지지도 않았어. 하나에다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또 그걸 또 구하려면 또 연립해야 되고 시간이 엄청 이제 막 걸릴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서 문제를 진행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거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는영을 빼야죠.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자, 는영을 빼야죠. 그런 다음 k를 뭐 앞에다가 붙이든 뒤에다가 붙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작은, 덩치가 작은 애한테 붙여놓으면 계산이 수월할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적기만 하더라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이 뭐도 지나야 되냐면 2,0도 지나야 된다는 거니까 x에다가 2를 y에다가 0을 x에다가 2를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x에다가 2를 y에다가 0을 x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9 플러스 3k는 0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k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전개하시면은 x제곱이랑 마이너스 3x제곱이랑 마이너스 2x제곱 만들어낼 거고요. 자, 마이너스 2y제곱 만들어낼 거고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여기 1 있고 플러스 3 있으니까 플러스 4는 0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결국은 두 원의 교점과 2,0까지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8번입니다. 자, 직선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자,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에서 이해를 하시면 원이 있다라는 거고 직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교점 두 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쌤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 A와 B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1차고 얘가 2차잖아. 그럼 연립하면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2차 방정식에서 x가 깔끔하게 구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막 그지 같은 거지 막 루트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좌표랑 좌표가 그지 같아지잖아. 그럼 그 그지 같은 좌표를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x끼리 빼서 제곱을 해야 되고 y끼리 빼서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 그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제곱을 하고 빼고 하려고 그러면은 더 그지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쵸? 물론 교점의 좌표가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쌤이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선분을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현이라고 불렀어요. 현.
현이라고 불렀어요. 현 중에 제일 긴 현은 지름이다. 뭐 이렇게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 뭐 어쨌든 자, 다음에 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 현이 만약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는 앞으로 자, 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요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고요.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현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을 그려달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의 반지름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12가 아니죠. 루트 10입니다. 그러니까 2루트 3이 반지름이다라는 거고요. 자, 원의 중심은 0,0이네요. 그 다음 직선의 식은 y는 x 플러스 4인데 우리가 지금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적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거리 d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리 구하는 공식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고 분의 절대값 이제 x, y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00 대입하시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4니까 유리화하셔서 2루트 2가 거리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길이를 x로 잡으시고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이랑 2루트 2의 제곱이랑 더한 게 2루트 3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이 12랑 같다라는 거니까 x제곱이 4가 되겠고요. 그럼 x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긴 하지만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다라는 거죠. 무슨 길이가? 자, 요 길이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의 2배인 AB니까 자, x 2배 하셔서 AB 사이의 거리가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요 길이는 반지름이다.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9번입니다. 자, 예제 9번 보시면은 원이 있고요. 그 원 위에 점P가 있다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점P가 어디에 있다, 몇 콤마 몇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원 위에 어딘가에 점P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딘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점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점P가 이 원 어딘가에 찍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최단 거리는 요 길이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점P가 여기 있다라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가 되겠죠. 수직으로 내리 찍은 거.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점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점P가 어디에 있을 때 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될 거냐라는 건데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직선의 수직인 다음 보저선을 그려주셨을 때 그 보저선이 원과 만나는 점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다라는 거고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긋는다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직선과 수직이 되게끔. 자,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거다라는 건데 직선의 식은 알고 있습니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구해낸다라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요 점의 좌표만 구해낸다라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점의 좌표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무슨 점의 좌표를 알고 있냐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2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리고 분의 절대값. 이제 다음 식에 xy 좌표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요. y에다가 2 대입하고요. 계산해 주시면은 분모는 5고요. 분자는 20이 돼서 거리 d가 4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길이는 얘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인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뭐?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다? 2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시면 최소 길이가 구해질 거다라는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 주시면 최대 길이가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하는 김에 더 봅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원 위의 점 P에서 외부 점, 요 점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 점 P가 여기 있다라면 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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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P가 여기 있다라면 이 길이가 원 위의 점 P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건데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렸을 때 그 보조선이 원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가 그 점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알고 이 점은 아니까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점을 알 수 있다라면 이 점은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이 점과 이 점은 구하기 빡셈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원의 중심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주어질 수도 있냐? 원이 이번엔 2개가 주어져. 그리고 원 위에 여기도 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두 점을 연결시킨 거리. 여기 있고 여기 있을 경우에는 요 거리. 여기 있고 여기 있을 경우에는 요 거리. 그러면 점을 어떻게 잡아야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될 거냐라는 건데 이번에 원이 2개 있으니까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시키는 보조선을 그으시고 그 보조선이 원과 만나는 점에서 최소 길이가 구해질 거고 최대 길이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은 알고 있을 거니까 그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빼면 최소 길이가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고 더하면 최대 길이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3개 다 같은 유형의 문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유형의 문제니까 그 유형에 해당되는 풀이법을 정확하게 이제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유형을 3가지로 본다라면 3가지 풀이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3가지 유형으로 보지 말고 그냥 1가지 유형으로 보라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의 풀이법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 그리고 그 보조선이 원과 만나는 교점들에서 최대와 최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또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직선을 우리는 원의
접하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턱대고 야,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힌트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것저것 알려줘 놓고 구해봐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어떤 힌트가 주어지게 될 거냐면 일단 원의 방정식은 주어집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R도 상수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 즉 원에 대한 정보는 다 알려주는 거죠. 중심 알려주고 반지름 알려주면 다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원에 대한 정보는 다 알려주고요. 거기에 추가로 다음 직선의 기울기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음 직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고 뭐만 모르는 거야? y 절편만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y 절편만 구해내면 다음 직선, 어떤 직선? 원과 접하는 직선, 줄여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심이 지금 0,0입니다. 그리고 접해요.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와 그 원의 반지름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거리 d를 구하겠습니다. 거리 d 구하시려면은 중심 확인하셔야 되고 직선 확인하시는데 단지 직선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직선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거리 구하는 공식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절대값, 이제 xy에다가 0,0을 대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 r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모 넘겨주시면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라는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반지름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숫자죠. 그리고 기울기도 문제에서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얘도 숫자지. 그러니까 얘가 다 숫자야 지금. 뭐만 몰라? y절편 n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n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절대가 벗기면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y절편 자리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언제 써먹는 거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써먹는 공식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식 외우세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힌트가 주어졌다가 되겠죠. 이번에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여전히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은 0,0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r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기울기를 주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접하는 접점이 주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문제에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직선, 빨간 직선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난 점 하나를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이번 m이 문자입니다. 미지수예요. 미정계수. 뭔 알 수 있다? 뭔 알고 있다? 지나는 점 하나는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원의 중심을 알고 있어요. 0,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내리그었을 때 이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먼저 이 점과 0,0을 연결시킨 다음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시면 x끼리
빼야죠. 근데 0을 빼는 거니까 필요 없고 y끼리 빼야죠. 근데 0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1분의 y1이 다음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직선의 수직인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준다? 뒤집어서 마이너스를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구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쌤, 문제에서 알려준 거랑 조금 다른데요? 이걸 좀 정리하면 저게 나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양변에 y1, y1을 곱해서 분모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y1, y가 되겠고요. 우변은 y1이 약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y1을 곱할 거니까 y1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해 주시면은 x1x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되겠고요. y1 제곱. 얘 넘어가면 x1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되는데 요 x1, y1이라는 점이 다음 원 위의 점이므로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해서 더하면 r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1 제곱과 y1 제곱을 더하면 r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공식이 얘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저 원이 x제곱, 그러니까 x랑 곱한 게 x제곱이죠. y제곱, y랑 곱한 게 y제곱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 중에 하나에다가 이 점에 좌표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또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또 이제 문제를 다뤄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졌고요. 원에 접하고 다음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어떤 직선? 다음 원에 접하는. 그러면서도 다음 직선에는 수직인. 그러면 수직 기울기 조건이죠.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를 뒤집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원에 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다음 직선이 두 개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이 너무 대충 그렸다. 원이 있고요.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다라는 거는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만 주어지게 되면. 그래서 기울기만 주어졌을 경우에는 접선이 두 개가 구해지는 게 어쩔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m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죠. 그리고 반지름에다가는 20이 아니라 2루트 5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m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서 제곱해서 1 더하면 루트 5입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얘가 답이에요.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만 알고 있으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쏙쏙쏙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게 되면 답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쌤,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닐 땐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도형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예제 11번입니다. 자, 원 위의 점 4,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도 접점이 주어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제곱을 그냥 xx로 y제곱을 yy.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 그 중에 하나의 x에다가 그 중에 하나의 y에다가 접점의 좌표를 넣어주시면 이게 답이야. 겁나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 공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0,0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형의 이동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를 나눌까? 2를 나누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되겠죠. 2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A가 2고요. 이건 1이죠.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0입니다. 따라서 빼시면 12가 된다라는 거 쉽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12번 보도록 하죠. 자, 얘가 접선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게 제일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형태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 외부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 외부의 점이 주어져 놓고 이 점에서 다음 원에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세 가지 조건, 기울기, 접점, 외부의 점, 이 세 개가 다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주어진다는 거지. 자, 그 세 가지의 조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서술형에도 출제가 꽤 잘 되고요. 객관식에서도 앞의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간단했잖아. 공식만 띡 쓰면 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험이 까다로워지게 되면 이 문제가 출제가 곧잘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 얘입니다. 얘.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힌트가 주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직선이 지나고 있는 점 하나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기울기는 모르지만 2,1을 지나는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힌트 하나가 더 필요한데 어떤 힌트가 주어지고 있냐면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다는 게 힌트입니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것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 r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과 직선이 접할 경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d는 r을 끌어들이면 되는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할 경우 어떻게 풀지? 그러면 d는 r을 끌어들이면 돼요. 얘가 하나의 힌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얘를 사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죠. 왜?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경우라도 힌트라도 써먹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직선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려면 일반형을 취하고 있어야 되니까 분배하시면서 넘겨주시면서 일반형을 만들어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 x 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해수 루트 분의 절대값. 이제 x, y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하시면 0이니까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서 절대값 없애시면 절대 안 돼. 예. 자, 거리 d를 구했습니다. 이 거리 d가 뭐랑 같다? 반지름 r과 같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1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분모 넘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절대값, 이거 절대값 꼭 쓰셔야 돼요. 이제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도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절대값이 사라져야 됩니다. 는 m제곱 플러스 1 될 거고요. 그러면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 되니까 m으로 묶으시면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m은 0 또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두 개가 구해진 이유는 요 점에서 다음 원의 접선을 그린다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무조건 두 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m의 값이 두 개가 구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m이 0인 경우 m에다가 0 넣어주시면 y는 1이 되겠죠. 자, y는 1이라는 게 그냥 점이 아니라 y는 1이라는 직선이죠. 가로선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m이 3분의 4인 경우는 y는 3분의 4 x-2 플러스 1이고요. 뭐 요거 전개하셔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외부점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대강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기울기는 모르지만.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 힌트가 필요한데 원과 직선이 접함으로 d와 r이 같을 거다. 따라서 m의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두 개 집어넣어보면 식이 두 개가 나오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2번까지 끝냈고요. 12단원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잘 해두셔야 돼. 원의 방정식을 잘 해두셔야 다음 단원인 도형의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제대로 안 해놓으시게 되면 그 다음 단원 가셔서 아마 원의 방정식을 다시 공부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의 방정식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